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건데 내 인생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노후를 맞이했어요.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그러다가 보증을 서거나 사기를 당해서 퇴직금도 홀랑 날리고 정말 끔찍한 노후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똑똑시니어TV입니다. 제2의 인생이라는 노후. 미국 노인들은 크루즈 여행 다니면서 여유롭게 보낸다는데 한국 노인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죽을 때까지 일만 하라는 거냐면서 정년 연장을 반대한다는데 한국은 정년 연장해달라고 난리이고, 대체 노후 준비에 정답지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흐릿했던 노후 준비에 대한 큰 틀을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은퇴의 재정적 측면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찬란한 노년이 아니라 침울한 노년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돈을 모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 계획이 매우 중요해요. 은퇴 후에도 재정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줄어들거나 없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의 재정 문제는 회복할 기회라도 있지만 노후의 재정 문제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끝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 계획을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의 함정을 피하고 안정적인 은퇴를 보장하려면 탄탄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투자 및 잠재적 자금 출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세요. 은퇴 후 내 생활 목표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투자처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공격적 투자보다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키는 투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투자처를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란 투자자가 한 종류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안정된 편익을 획득하도록 하는 자산 관리 방법 및 원리를 말해요. 은퇴 후 재정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투자처를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다양한 투자 옵션을 탐색해 보세요.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최적화합니다. 연 20%의 고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연 6에서 7%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노려야 합니다. 경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경제적 변화에 대한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비상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 비상금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재테크 계획을 세울 때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우고 급한 일이 있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돈도 준비를 해놔야 하잖아요. 은퇴 후에는 더 중요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급히 쓸 돈이 없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다른 재무 계획까지 다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비상금을 확보하세요. 다음으로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정신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면 신체 건강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저는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건강한 육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이 피폐해지면 몸도 쓸모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정신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에서 고립되기가 쉬워요. 일을 할 때는 직장에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었잖아요. 좋은 관계든 좋지 않은 관계든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집 안에만 있다 보면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 정서적 안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을 느끼다 보면 우울증과 불안의 위험이 커지죠.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정신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체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놀랍게도 사회적 고립은 신체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면 움직여야 하잖아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 건강이 곧 신체 건강과 연결이 되고 궁극적으로 은퇴 후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인지 자극을 해야 합니다. 사람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의 몸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모두 중요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뭐라도 없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뇌죠. 뇌.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제어하는 뇌. 뇌의 능력이 떨어지면 사람의 신체와 정신 능력이 모두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교 행사에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정신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인지 자극은 인지 저하를 예방하고 정신적 민첩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에 따라 사람의 능력은 떨어져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자연스럽게 퇴화합니다. 그런데 인지 자극을 하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생산적인 생각을 많이 하세요.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시고요. 계속 인지 자극을 하셔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이 들어서 어쩌려고 그러나 싶으시죠? 은퇴하고 내 몸도 힘든데 노부모님 부양까지 해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부모님 모시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그런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최소한 경제적 부담은 지우지 않아야 하니까요. 하루살이처럼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워서 찬란한 제2의 인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